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소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부터 이제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투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거 뭐였습니까? 기업이 물건을 구입하는 거를 이제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정치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라는 것은 어떤 스펜딩인데 지출인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주로 이제 상품이겠죠. 상품에 대한 스펜딩인데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그러면 미래에 더 많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어떤 스펜딩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미래에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을 만든다든지 그럼 치킨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치킨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겠죠. 뭐 치킨 튀기는 뭐 여러분들 치킨을 튀겨서 판다 그러면 치킨 튀기는 기계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출을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투자는 어, 뭐가 있냐면 설비 투자가 있습니다. 캐피탈 이퀴먼트에 대한 투자가 있죠. 기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도구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비 투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트럭처럴 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킨이나 뭐 하다못해 커피를 만들어 팔더라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뭐 건물들이 있어야 되겠죠. 오피스 빌딩 같은 데서 그냥 길에서 팔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오피스 빌딩이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물건 같은 거 만들려면 공장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뭐 아니면 새 아파트 같은 경우 있죠. 새로 아파트 만들어지면 그것도 일종의 투자로 봅니다. 새 아파트를 뭐 여러분들이 가게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가게에 사는 거를 보통 이제 소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투자에 이제 포함시킵니다. 그걸 투자에 포함시키는 거는 아파트 사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 월세 주면 월세 받을 수 있으니까 일종의 이제 투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럭처럴 인베스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데 이런데 공장 같은데 이런 데다 건설 투자가 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투자는 뭐냐면 인벤토리나 재고 투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인벤토리도 투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 그러면 어, 기업이 이제 올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라는 차를 뭐 만 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올해 2020년에 만 대를 만들었는데 만 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9천 대는 팔고 1천 대를 못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천 대는 뭐냐 그러면 일종의 재고인 거죠. 그 천 대가 재고이고 그 천 대를 재고이고 2020년에 제가 GDP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이제 이게 2020년에 뭐기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투자냐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만 대 만들어 가지고 9천 대 올해 팔고 2020년에 팔고 나머지 천 대는 못 팔았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자기가 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사가지고 언제 파면 되겠습니까? 2021년에 팔려고 자기가 산 거여서 일종의 요걸 그런 걸 보통 이제 재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투자로 저희가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투자를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왜 이걸 투자를 이 투자도 이제 이 재고를 투자로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투자에는 저희가 이제 이 하는 통계치에 거시경제를 계산하는 투자를 계산하는 통계치에는 이 재고도 투자에 포함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투자가 또 뭐 있냐 그러면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지적 재산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특히나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지적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종의 무형 자산인데 중요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간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투자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맥도날드에 있는 그 뭐지 상품권 뭐 맥도날드에 있는 상표 뭐 이런 것들 다 일종의 지적 재산권이죠. 그거 다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개발해서 지금까지 이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런 무형 자산도 이제 투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투자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아,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치킨 만들면 치킨 만드는 기계, 그 다음에 치킨 만들어서 팔려면 만드는 그 장소, 그지? 뿐만 아니라 치킨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BBQ 치킨이라든지 무슨 그죠? 뭐 무수히 많은 치킨들 있죠, 그죠? 우리 치킨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상표권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투자에 이제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경제에서 얘기하는 투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죠, 그지?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해, 부동산 투자해, 뭐 이렇게 하죠. 그 투자는 사실은 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그건 저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 좀 내가 여기 써놨는데 이 소위 말하는 주식이나 뭐 채권 같은 거 이런
금융자산을 사용하는 금융자산을 사는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 사는 거를 주식 투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투자의 의미하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는 요 투자의 데피니션하고는 다르다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나 주식 투자했어 뭐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수업 시간에 요 수업 시간에는 주식 사는 거는 투자가 아니야. 그지? 투자라는 거는 이 수업 시간에 요 경제학 원론 2 시간에서의 투자라는 거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입하는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을 투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한번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한국에 이제 이게 투자입니다. 이만한 액수인데 이게 빌리온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그지? 1조, 2조, 10조, 100조, 527조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맞네요. 그지? 자 이제 근데 이 투자가 그 GDP 차지하는 비중은 한 31.6%입니다. 소비보다는 작네요. 그죠? 우리 아까 봤던 거 소비는 몇 %였습니까? 여기 보시면 45.6%인데 한국에 보면 소비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주로 건설 투자가 한국은 좀 많네요. 15.6%. 투자의 그냥 반 정도 되네요. 설비 투자가 9.8%. 지식 생산물 투자가 5.6% 되네요.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투자는 0.1% GDP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는 민간도 하지만 정부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투자를 다시 이제 다른 형태로 구분한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죠. 재고 투자가 의미가 뭔지, 지식 생산물 투자의 의미가 뭔지, 건설 투자, 설비 투자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했던 거 알아두시면 되고, 요게 한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더라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도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한국은 여기 투자에 민간 투자하고 정부 투자를 다 포함시켜서 31.6%입니다. 그지? 근데 미국은 민간 투자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18.2%니까 사실 26.1%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민간 투자와 비교하면. 근데 어쨌든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민간 투자가 한국이 좀 더 많습니다. 그죠? 한국은 26.1%, 미국은 18.2% 정도 되네요. 근데 그 중에 그 퍼센트, 설비 투자는 한 6.9%, 지식 생산물 투자는 한 4.9%, 재고 투자는 0.2% 정도 되네요. 그리고 주택 투자를 또 따로 했네요. 요거 이거 합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건설 투자가 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 맞죠, 그지? 3.3% 정도 되는데 요걸 앞에 따져보면 그러면 건설 투자는 한 5점에다 6.2% 정도 되네요.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15.1%니까 한국이 훨씬 더 건설 투자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는 한국은 9.8%, 미국은 한 6.7%. 설비 투자도 한국이 조금 많네요. 지식 생산물 투자도 한국이 조금 더 많고 5.6%, 4.9%. 재고 투자는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미국 투자 비교해 보면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건설 투자 비중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네요. 그치? 건설 투자 미국은 해봐야 5.6% 정도 되는데 반면에서 한국은 15.1%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이 미국보다 왜 투자가 더 많을까요?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이 투자가 많은 비중이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제조업에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고 미국은 다르게 서비스 중심 국가라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하려면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설비나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가 높다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건설 투자 비중이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큰데 이 중에는 한국의 부동산 붐도 있을 수 있겠고 미국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조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흥미로운 질문인가 먼저 첫 번째 그죠? 흥미로운 질문인가? 왜 차이가 나지? 그러면 차이가 나면 왜 이게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가? 우리 실생활에 중요한 건가? 판단해봐야 되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이유를 찾아보면 되겠죠. 어쨌든 제가 답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 한국과 미국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연도별로 이제 쭉 이제 본 겁니다. 아까는 이제 2018년만 비교했는 거였고 이거는 이제 연도별로 봤더니 한국은 미국보다 항상
대개의 경우에 뭐 이게 한국의 민간에 대한 투자이고 한국은 이제 정부와 민간의 투자액을 좀 합친 게 이게 이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미국의 민간에 대한 투자인데 어쨌든 민간만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지금까지 항상 미국보다 높은 투자를 많은 더 훨씬 더 많은 양 상대적으로 GDP 대비 훨씬 더 많은 양을 투자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좀 줄어든 데는 2009년입니다. 금융위기 때였고 또뭐 볼까요? 특별하게 큰 차이가 없네요. 대체적으로 미국은 근데 그래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게 미국의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게 최근까지 계속 미국 투자액이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게 왜 투자가 증가했을까? 이게 이제 요 이유를 이제 알면은 재밌겠죠. 자, 요 이유를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한국의 투자는 한국은 또 한 가지 한국은 보면 일단 이제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량이 굉장히 투자액이 GDP 대비 투자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높진 않지만 어쨌든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투자를 보면 한국은 GDP 대비 투자 비중이 이때 90년대 GDP 대비 투자 비중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민간도 보면 그렇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한국의 외환위기였는데 그때 90년대 투자했던 것보다는 2000년대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GDP 대비 소득 대비 좀 적은 투자액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왜 그런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어, 한국이 이제 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투자가 이제 좀 줄어든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한국의 경제 구조가 조금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는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할 때고 이때는 이제 한국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장 기간이 줄어드는 건데 더 이상 이제 이게 작동이 한국이 이제 통상적으로 옛날에 어떤 막그 경공업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화학 제품 이것들을 이제 팔 때의 어떤 세계 경제 구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더 이상 물건 잘 못 팔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장률이 낮은 거하고 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미국의 이제 그 금융위기에 미국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거는 4차 산업혁명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 2009년 10년 때부터 아니면 뭐 그 초반부터도 이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미국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주로 4차 산업 관련된 겁니다. 테슬라도 있을 수 있고 아마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애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습니까? 넷플릭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4차 산업 관련되어 있는 이게 지금 제가 말한 대기업들이지만 이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안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주식 가격도 계속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고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작년까지 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뭐하고 관련 있냐면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그쪽 관련되어 있는 기술에 미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수치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시간 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뭐 지식 생산물 투자가 오버타임이 어떻게 되거든지 이제 보는데 뭐 설비 투자는 뭐 비슷하죠, 그지? 다만 이제 건설 투자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이걸 보면 한국의 투자가 민간 투자가 아니면 전체 투자가 이 90년대하고 그 이후에 좀 감소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주로 이제 건설 투자의 감소에서 많이 찾을 수 있겠습니다. 건설 투자 감소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뭐 중동에 들어가고 뭐 해외에 들어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미 이때는 많이 건설해야 될 공장 건설할 게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들이 다 어디로 공장을 많이 건설합니까? 한국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만들더라도 새로운 세탁기 만드는 거는 미국에서 공장 만들고 그지?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구미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어디서 만듭니까? 베트남 이런 데서 만들고 베트남의 공장 많이 짓겠죠.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의 투자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현대 물론 잘 못 팔고 있지만 다시 출소하려고 그러지만 현대차 공장이 뭐 중국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유럽에도 있고 그죠? 그런 식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던 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공장들이 다 한국에 다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설비 투자가 계속 증가하죠. 2009년부터.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지식 생산물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이 두 개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4차 산업혁명 그 기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보실 수 있죠. 이게 이런 것들 데이터가 이제 뭔가를 이제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지? 주택 투자 보시면 주택 투자가 2002년 이때 굉장히 높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미국의 금융이 터졌던 거는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감소해서 터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때까지가 이게 이제 2007년이니까, 그지? 그 이전에 미국의 주택 투자가 엄청났던 말이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그 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너무 많이 지어서 사람들 왜 집을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주택 수요가 많아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랬는데 그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주택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거죠.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집을 새 집을 좀 덜 짓는다는 이야기겠죠. 주택 투자 관련해서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 지금 주택에 대한 공급도 엄청 많이 하죠. 한국은 지금 주택에 대한 어떤 투자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공급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지? 여러분들 그 뭐지? 저희가 이제 수요 공급 아주 뭐 간단하게 많이 배웠지만 그죠? 뭐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공급을 많이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공급량이 증가하면 결국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글쎄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아마 그 주택 가격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한번 서로 이제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자리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택에 대한 지금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 투자에 대한 투자가 이제 막 올해부터 늘어날 겁니다. 이 주택 투자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주택을 공급하는 아파트나 이런 걸 공급하는 기업들의 매출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그 매출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 사람 그 기업의 그 어닝도 이윤도 이제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면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런 기업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건설주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상식적으로. 물론 이미 다 반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 가격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하려고 하지는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뭐 이걸 이미 주택을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다 반영이 되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국은 뭐 나머지 건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투자와 관련해서 그러면 투자를 결정하는 건 뭐냐? 기업이 투자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면 투자는 미래의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미래의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것에 사용되고 있는 물건을 오늘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계를 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공장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제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투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투자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이러한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건물이라든지 기계라 이런 것들 되게 가격이 비싸죠, 그지? 그래서 그리고 그걸 쓰면은 그냥 바로 쓰고 그냥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보통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뭐지?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돈을 빌려오려면은 돈 빌리는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빌리는 비용이 낮아야지. 이자율이 떨어져야지만이 그지? 그래야 투자가 늘어나겠죠. 많이 늘어나겠죠. 이게 이제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또 다른 어떤 이자율과 관련된 어떤 투자와 관련된 다른 측면이 또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새로운 기술을 발견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아니면 내가 저기 뭐지 쿠팡처럼 새로운 이제 뭐 저기 뭐지 여러분들 지금 쿠팡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뭐지 유통업계를 내가 완전히 저기 뭐지 점유율을 계속 높이면 나중에 내가 아마존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죠. 지난 몇 년 동안에 손해 보면서 적자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끝에 내가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일종의 기술인 거지, 그지? 그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아마존과 같이 엄청나게 돈을 벌 거야.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쿠팡이 어떻습니까? 쿠팡이 이제 조만간에 미국에 이제 상장하려고 그러죠, 그지? 그러면서 이제 뭐그 관련되어 있는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이런 겁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투자를 결정하는 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이제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과목에서 이걸 다 그런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을 다 살펴볼 시간은 아마 없을 건데 어쨌든 투자를 결정하는 게 무엇인지 대해서는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는 살펴봤으니까 그렇지? 투자를 결정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왜뭐 삼성전자가 왜 반도체 공장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에 조금 이따가 뭐 새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짓는 이유가 뭐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다 투자 결정하는 요인들이겠죠. 그런 것을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제의 어떤 기업의 행위들이나 아니면 이제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잘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부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